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 9 시리즈가 4월 중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6일 유튜브에서 IT 전문 채널 프론트 페이지 테크를 운영 중인 존 프로서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4월 아이폰 9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존 프로서는 애플의 3월 이벤트가 취소됐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달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폰 SE2 출시가 최대 6주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이폰 9 시리즈는 아이폰 9, 아이폰 9 플러스 등 두 종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8과 비슷하며 아이폰 11 시리즈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양은 동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롤러블 아이폰 특허를 출원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복수의 외신은 미국 특허청 USPTO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애플이 향후 롤러블 아이폰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출원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조를 갖춘 전자기기라는 이름의 특허는 두루마리처럼 기기를 둘둘 말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하나 이상의 롤러를 감쌀 수 있으며 접히는 화면에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마그네틱이 가장자리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문서에서 해당 특허가 아이폰뿐 아니라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애플이 빨라야 2021년에 폴더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애플의 차기 아이폰 출시가 1, 2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6일 CNBC 등 외신은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투자자 노트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2011년 이후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쿨 하리하란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전세계 여행 제한 조치로 엔지니어링 및 제품 검증 테스트가 늦어지고 있다며 아이폰 12 출시가 1, 2개월 연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리아란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되고 있는 점 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차기 아이폰에 탑재될 A13 바이오닉 칩셋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차기 아이폰 12 시리즈 출시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2%의 점유율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과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4.4%, 13.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공급 차질 영향권 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중국 내 공급과 수요 비중이 큰 애플과 화웨이는 판매 부진을 겪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하량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요. 2월 오프라인 판매 감소는 무려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시리즈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 S10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작의 60% 수준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매량은 1분기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글로벌 스마트폰 및 PC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샘모바일은 가전제품, 무선 및 디스플레이 부문이 인기를 끌고 데이터 센터 솔루션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출시할 예정인 보급형 5G 스마트폰 갤럭시 A51 5G 공식 렌더링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유명 IT 트위터리안 에반 블레스가 공개한 갤럭시 A51 5G 디자인은 앞서 유출된 4G 모델과 거의 동일하지만 후면에 투톤의 패턴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갤럭시 A51 5G는 삼성전자의 최초 5G 통합칩인 엑시노스 980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양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에 출시되는 갤럭시 A51 5G는 40만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간판 브랜드 G 시리즈를 버릴 것이란 소식입니다.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상반기 국내에 출시될 전략 스마트폰에 LG G9 ThinQ가 아닌 펜 네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명은 내달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의 G시리즈는 2012년 고 구본무 회장의 특별 지시로 처음 출시됐습니다. 첫 모델은 옵티머스 G였습니다. 특히 2014년 출시된 G3는 출시 첫 해 약 1000만 대를 판매하며 LG전자 스마트폰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LG전자가 휴대전화의 대표 브랜드인 G시리즈를 버리기로 한 것은 19분기 연속 스마트폰 사업 적자를 끊어내고 스마트폰 사업의 위기를 새로운 브랜드로 극복해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출시된 LG전자의 G시리즈는 지난해 공개한 G8이 마지막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LG전자의 새로운 브랜드가 적용된 스마트폰에는 퀄컴의 중급 5G 통합 칩셋인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48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 총 4개의 쿼드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샤오미의 신형 보급형 스마트폰 홍미 9의 라이브 이미지와 핵심 사양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IT 트위터리안 서드헨슈 A가 중국의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홍미 9은 미디어텍 할리오 G80 칩셋으로 구동됩니다. 또한 후면 중앙에는 13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800만화소 건각 카메라 플러스 500만화소 매크로 카메라 플러스 200만화소 심도 센서로 구성된 쿼드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라이브 이미지에서 확인된 쿼드 카메라의 디자인은 홍미 K30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한편 홍미 9은 퍼플, 그린 색상 옵션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 시기 및 가격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샤오미가 최근에 발표한 홍미 K30 프로 시리즈가 인도에서 포코10 브랜드로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외 매체 XDA 디벨로퍼에 따르면 MIUI 11의 베타 카메라 앱에서 아이민 프로 코드명이 포착됐습니다. 전자는 홍미 K30 프로, 후자는 프로 줌 에디션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아이민 기기에는 샷온, 포코폰, 워터마크 태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리지널 포코 F1의 후속 제품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신은 홍미 K30이 인도에서 포코 X2로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홍미 K30 프로도 포코 브랜드로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태블릿 PC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급 태블릿 PC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26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인증을 통과한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SM-P610, SM-P615N 등 2종입니다. 전자는 와이파이 모델, 후자는 LTE 모델로 추정됩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사양은 10.4인치 LCD 디스플레이에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와 4GB 램, 확장 가능한 64GB 스토리지를 장착했으며 S펜을 지원합니다. 또 7040mAh 대용량 배터리 및 800만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파 인증 후 출시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증을 통과한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전해진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가격은 40에서 50만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 소식입니다. 애플의 차기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시리즈 6의 혈중 산소 포화도 추적 기능과 수면 추적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오는 6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WWDC에서 차기 워치 OS 7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출시되는 워치OS 7에는 새로운 기능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신은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시스템에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장된 앱들도 업데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과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면 추적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능은 구형 하드웨어가 탑재된 제품에서는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식통은 2016년에 출시된 2세대 애플워치 시리즈에는 최신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차기 애플워치 시리즈 6는 최신 와이파이 6 기술을 지원하고 배터리 수명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애플은 2021년 출시되는 애플워치 시리즈의 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터치 ID 탑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치 ID는 본체 측면의 용두 또는 디스플레이에 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의 마지막인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